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오늘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더우면 한여름에는 얼마나 더 더워질까 걱정이 되는데요. 서울 오늘이 31도, 내일은 33도까지 오르면서 올 최고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더위가 일찍 찾아오면서 걱정되는 게 또 있는데요. 오늘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학교 1학년생 약 135만 명이 등교했죠. 이로써 모든 유치원생과 초중 고교생이 학교에 가게 됐는데요. 더워진 날씨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 학교에서 아이들이 마스크 잘 쓰고 있을까 불안하실 겁니다. 일부에서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자, 그리고 리씨의 3분 요가 유튜버 혹은 애플리케이션에서 보이는 라디오 들어가시면 리씨와 제가 직접 동작을 시연해드리고 있습니다. 직접 보시면서 건강해지는 동작 따라해보시죠.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6월 8일 월요일 상쾌하게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생활이 묻고 정보가 답한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네, 1부는 현장의 목소리로 생활 속 이야기 들어봅니다. 오늘부터 모든 유치원생과 초중고등학생의 개학 등교가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등교 수업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데요. 게다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이르면 오늘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집단 감염의 꼬리를 끊기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전 질병관리본부장 한림대 호흡기내과 정기석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전화 연결 감사드리고요.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전국 학생 약 595만 명이 모두 학교에 나갑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학교 내 2차 감염 사례는 없는 상황인데요. 학교가 감염 경로가 된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개학 후 현재까지 방역당국의 관리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어려운 환경에서 무난하게 관리를 해왔다고 봅니다. 예. 이제 학교는 다 각급 학교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학교에 계시는 일선 교사 선생님들의 노력이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2차 감염이 없는 상태로 유지는 됩니다만은 예. 뭐 언젠가는 2차 감염은 생길 겁니다. 예, 언젠가는 2차 감염이 생길 것이다. 네. 자, 문제는 이 학생들이 학원도 가고 뭐 학교 끝나면 외부 활동도 하면서 통제가 쉽지 않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롯데월드에서 확진자가 나왔고요. 학교 내부에서보다 이런 부분들이 더 우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결국 개학이라는 것이 학교 가서 공부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학교에서 모이는 건 물론이고 방과 후에는 같이 놀아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인성이 개발되는 것이니까. 예. 그래서 접촉이 자연스럽게 많아지고 학교 주변 시설도 들러야 되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 주변만이라도 학교에서 혹은 또 학부모님들이 조금 그 시설이나 이런 데 대해서 조금 점검도 같이 하고 같이 논의도 하고 그러면 좀 위험도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자, 뭐 인근 시설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의 역할도 좀 중요하다 이런 말씀 같은데요. 네. 최근 학생 확진도 늘어서 교내 감염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얘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전학년 등교인데요. 어떤 점을 가장 크게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네, 결국은 이제 학생들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2차 감염의 우려는 커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 곳에 모여 있더라도 감염이 된 사람과 안 된 사람들 이렇게 잘 살펴보면 예. 물론 개인적인 면역이나 이런 그 영향이 제일 크겠지만 결국 우리가 늘 지켜라고 얘기를 해왔던 개인 위생 또 방역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지켰냐에 따라서 병이 걸리기도 하고 안 걸리기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위험이 더 증가하는 상태에서 그래도 그나마 학교 내에서의 학생들의 밀집도를 줄이는 예. 그런 노력을 계속해야 되겠고 예.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각자 손위생, 마스크 착용 준수
기침 예절 이런 것들을 계속 지켜나간다면 예. 위험도를 우리가 낮출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말씀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 학생들의 밀집도를 줄이고요. 뭐 마스크 착용이나 손 씻는 등의 개인 방역 수칙 잘 지키고 뭐 급식 먹을 때 이렇게 한 곳을 보고 먹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결국 이제 요즘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그 침방울 문제거든요. 예, 우리가 이제 뭐 식사할 때 이제 얘기도 많이 하고 하니까 예. 더 이제 많이 튀는 것을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뭐 학교마다 칸막이도 해놓고 한쪽으로도 보기도 하고 하는 최선의 노력들을 해 나가면서 결국은 확률을 줄이는 것이거든요. 예. 결국 한 환자가 생겨서 그 아이와 계속 매일 수업을 하고 만나면 언젠가는 학교 내 감염은 생깁니다. 그런데 예. 한 번 생기더라도 집단 감염이 안 돼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한두 명 생겨서 발견해서 즉시 격리하고 치료하면 이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렇게 꼼꼼하게 좀 더 꼼꼼하게 조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예.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뭐 이태원 클럽, 물류창고, PC방, 노래방 이런 집단 감염이 조금 잡힐 듯 하니까 뭐 소규모 교회나 탁구장 또 방문 판매 등의 확산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렇게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예, 참 걱정입니다. 예. 제일 우리가 뭐 전 인구의 절반이 모여 살고 있는 수도권 누구나 다 같은 차를 이용하고 같은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때문에 걱정인데요. 뭐 드디어 그 수도권에도 소리 없는 전파가 여기저기서 진행되고 있다는 그 사인이 이제 정식으로 온 겁니다. 예. 예, 지방에서 지난번 대구에서 그렇게 많은 환자가 생길 때도 수도권에서는 아주 잠잠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여기저기 이어지는 것이죠. 결국은 바이러스의 전체 총량이 수도권에서 많아졌다는 얘기라서 이거는 누구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뭐 방역 당국도 개인도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은 결국은 고리를 끊어주는 개인의 위생 또 방역 당국의 노력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증거가 되겠죠. 예. 감염 전파력을 의미하는 재생산 지수가 0.5에서 1.2로 높아졌습니다. 수도권 재생산 지수가 1.9까지 올랐다는데요. 이게 위험한 신호입니까? 예, 이것은 1.9라는 것은 2로 봤을 때는 한 명이 두 명을 감염시키는 것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예, 특히 이 수도권의 지수라는 것은 이 수도권을 한 그 영역으로 봤을 때에 예. 수도권에 있으면 한 사람이 두 사람을 옮긴다는 거고요. 그게 이제 한 명이 두 명을 옮기는 것이 이제 뭐 2차, 3차 이렇게 가면은 한 명이 100명 되는데 불과 8차가 되면은 128명이 되거든요. 예. 2의 제곱, 2의 3승, 4승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니까 결국 중간에 고리를 끊어주지 않으면 순식간에 한 명이 100명을 감염시키는 일이 생기기 그렇군요. 때문에 예. 그래서 자꾸 이제 주의하라, 지자체별로 좀 더 단속을 잘 하자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예. 자, 또 하나 최근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의 비율도 계속 늘고 있는데요. 그만큼 지역사회에 그 무증상 확진자가 좀 퍼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뭐 제가 이제 호흡기 내과를 쭉 하면서 폐렴을 보고 기관지염을 보면은 예. 균이 나오더라도 이 균이 어디서 왔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 균들은 이미 우리 사회에 다 퍼져 있는 균들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코로나19도 이렇게 이제 소위 말하는 깡따미 감염이 자꾸 나온다는 것은 이미 사회에 퍼져 있는 거죠. 암만 찾아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냥 길 가다가 또 어디 가다가 그냥 우연히 얻는 거와 다름이 아니다라는 거죠. 교수님 여기서 여쭤볼 게 하나 있습니다. 이런 무증상자의 경우 유증상자보다 전염력이 높지 않다 이렇게 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거는 일반적인 거고요. 예. 우리가 이제 감기나 독감을 보면 기침을 많이 하고 콧물을 흘리고 열이 많이 나는 사람들은 예. 그때 균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전염력이 높아서 이제 뭐 그 급성인 경우에는 조금 피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위용을 떨치고 있는 이유가 무증상자가 감염력이 낮지 않다는 거예요. 예. 증상이 있든 없든 초기에는 특히 증상이 시작되는 막 초기에는 바이러스가 오히려 최대로 나온다는 거죠. 그렇군요. 예, 검사를 해보니까. 예. 그래서
이 무증상자에 의한 감염 때문에 지금 이런 조용한 전파, 감염 예, 예.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가 자꾸 늘어나는 것이죠. 예. 증상이 없는 조용한 전파자라고도 하는데 전혀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예,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전수 검사를 하는 방법밖에는 없는데요. 예. 예, 질병관리본부에서도 발표했지만 지금 전체 환자의 한 20-30% 정도는 증상이 없이 시작을 하고 예. 특히 그중에 한 10% 정도는 끝날 때까지도 증상이 전혀 안 나타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예.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냥 자기도 모르게 남한테 바이러스만 옮기고 자기는 낫고 끝나는 거예요. 예. 예, 그 전혀 잘못이 없는데도 누구한텐가는 큰 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상태이라서 예. 참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방역 당국이 완벽한 방역을 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 참 코로나19 어려운 바이러스 같습니다. 뭐 전수 검사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할 테고 서울시의 경우 오늘부터 선제 검사를 시행합니다. 증상이 없어도 검사 받고 싶으면 누구나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예, 이게 아마 신청을 받고 이제 너무 많이 들어오면은 일주일에 한 1,000명 선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고 제가 알고는 있는데요. 예. 뭐 나쁜 아이디어는 아닙니다만은 이게 병이라는 게 특히 이제 급성 감염병이라는 것은 오늘 예. 검사에서 없다고 내일 안전하지 않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이 저는 위험 시설이나 위험한 군을 위주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이제 신청을 받으면 신청 잘하는 아주 젊고 이런 사람들부터 먼저 검사를 하게 되면 오히려 예. 그분들한테 괜찮다는 잘못된 사인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 오히려. 그래서 예. 네, 나 오늘 괜찮으니까 이제 나는 안심이야. 좀 조금 위험한 시설이나 이런 데 좀 다녀야 되겠어. 그러고 갔다가 내일 걸리면 예. 그날부터 그 사람은 또 무증상 감염자가 돼가지고 자유롭게 다니면서 또 여러 사람한테 퍼뜨릴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예. 아이디어 자체는 참 좋습니다. 1,000만 시민한테 일제히 다 한번 해보는 거 좋지만 예. 그 다음날 병이 안 걸린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죠. 이거를 얼마나 확대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무증상 감염자를 찾는데 도움이 좀 안 될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요, 도움은 됩니다. 도움은 되는데. 도움은 되는데요. 예. 우리가 지금 한번 쿠팡 물류센터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을 검사를 했는데 예. 의외로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무증상 감염자를 증상이 없는 사람들이 검사를 할 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 했을 때 찾아내는 확률이 굉장히 적을 것이다.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자원과 재원에 조금 낭비일 수도 배분해서 있다. 배분해서 조금 그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좀 깊이 박히는 말씀이 오늘은 무증상이고 감염이 아니지만 내일은 또 걸릴 수 있다. 예. 네, 그래서 이게 급성 감염은요, 예.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되게 48시간 안에 진행을 해서 감염이 되거나 안 그러면 자기가 물리치거나 이런 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무슨 위내시경 한 번 받고 1년 동안 안전한 것 같이 이렇게 서서히 진행되는 병이 아닙니다. 예. 자, 올 여름도 폭염이 예상되면서 마스크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 벌써부터 고민이 많은데요. 지난번 주부터 그 침방울 차단 마스크 판매가 시작이 됐습니다. 덴탈 마스크 정도의 효과가 있는 겁니까? 예, 이건 참 잘한 거라고 봅니다. 예. 역시 우리나라는 참 머리 좋은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지는 못했는데 사진을 보면 직접 만져보지는 못했지만 덴탈보다도 좀 더 코와 입을 보호하는 쪽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둘러싸는 것이 좀 더 이렇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서요. 예, 덴탈 마스크의 단점이 옆으로 새 들어오는 거거든요. 침방울이 나갈 수도 있고 새 들어오는 건데 위에는 한번 고정을 하더라도 덴탈은 옆에는 닫을 수가 없습니다. 위에는 철심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덴탈은 굉장히 안 쓴 것 같이 편하죠. 근데 요거는 보니까 턱이나 옆에 입술 주변도 이렇게 좀 덮을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덴탈보다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다른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전 질병관리본부장을 또 역임하시기도 하셨는데
정부가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을 했습니다. 이 개편안에 대한 지적과 함께 재검토 논의가 나오는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예, 이 말씀을 드리려면 오늘 반나절 다 해도 끝나진 않는데요. 예, 예. 결국은 핵심이 질병관리본부의 전문성과 독립성에 관한 겁니다. 예. 독립적으로 일을 못 해왔기 때문에 전문성을 키우기가 힘들었던 서로 이제 같이 가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독립성과 전문성을 키운다고 청으로 가면 이게 확대가 되면서 이제 조금 더 많은 인력들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예. 오히려 특도 개편이 돼버렸죠. 오히려 가장 인원과 중요한- 예산이 좀 줄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렇게 될 줄은 사실은 몰랐습니다. 예. 이게 특히 그 국립보건연구원은 질병관리본부의 전신입니다. 예, 그러다가 예. 다시 이제 질병관리본부로 재편이 되면서 긴 세월을 같이 연구하고 같이 경쟁하고 이렇게 치열하게 연구를 하면서 그 연구가 또 질병관리본부의 행정력에 서로 자극을 주고 물어보고 대답하면서 이렇게 키워온 거기 때문에 예, 예. 분리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결국 청이 독립성과 전문성을 정말 확보하려면 국무총리실 산하의 처로 바꿔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그렇군요. 청이나 처나 큰 차이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같이 어차피 사관급 기관이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꼭 규모가 더 커져란 법도 없습니다. 근데 예. 그렇게 하면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독립성을 유지하고 그 독립성을 가지고 전문가들을 더 많이 보유하고 진정한 실력 있는 질병관리처가 될 수가 있는 예,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으로 스틸님께서 학교 내에서 밀집도 줄이기가 현장에서 참 어렵습니다. 칸막이 설치 등도 뉴스에서는 보지만 저희 아이 학교에서는 볼 수 없고요. 답답한 심정이라고 하셨는데 학교마다 이렇게 좀 차이가 많이 나나 봅니다. 이게 학교가요. 지금 저희가 이제 학교 보건을 한번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 예. 다른 다른 행정도 마찬가지지만 교육부에서 이걸 다 일일이 컨트롤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 교육청, 각 시도 교육청은 교육지청은 또 학교의 이름을 하기 때문에 학교마다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요. 이거를 조금 더 이렇게 통일된 지침이랄까 또 증례랄까 이런 것들을 좀 서로 빨리 공유를 해서 현장에서의 노력만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혼선이 많이 오고 누군가가 이끌어줄 예. 사람이 없다는 것이 제일 문제라서 이것도 상당히 앞으로 개선돼야 될 방향이고 예, 예. 질병관리본부가 처가 된다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애청자분이 급히 저희 쪽에 댓글을 달아주셔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현재 지금 질병관리청 그 재검토에 들어갔는데 질병관리청이 독립성을 갖고 전문성을 또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검토가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예, 제가 이게 이제 지금 질병관리본부를 관할하는 게 보건복지부고요. 예, 예. 보건복지부는 지금 복수 차관이 필요합니다. 예. 보건 차관이 필요한데 보건 차관이 들어서면 독립성과 전문성은 또 한 물 더 건너가는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암만 청장이 있더라도 보건 보건차관의 지위를 받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게 질병관리처를 만들어라. 국무총리실 산하로 들어가면 예. 서로 독립적인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모든 학년의 등교가 완료됩니다. 학교 내 확진자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림대 호흡기내과 정기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생활의 달인이 되는 법이요? 하하!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을 들으셔야죠. 네, 생활의 달인이 되는 손쉬운 방법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과 함께하는 건데요. 매일 3분씩 건강한 자세의 달인이 되는 시간입니다. 리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마스테. 자, 오늘 어떤 자세입니까? 네, 혹시 육아와 살림 병행하는 주부님들 많으시죠? 예. 집안일 하는데 갑자기 아기가 칭얼대며 웁니다. 이 아이를 안아서 달래주긴 해야겠고 그렇죠. 하던 집안일도 마저 하긴 해야겠고 예. 그래서 한 손엔 아이를 안고 또 다른 한 손엔 청소기를 막 미시잖아요. 예. 이렇게 잘못된 자세로 육아와 살림살이 병행하시다가 몸 나갑니다. 특히 목. 안 결릴래야 안 결릴 수가 없죠. 육아를 하시는 분 같네요. 조카 둘을 둔 이모입니다. 자, 목 결리면 사실 그날 하루 종일 피곤합니다. 저도 네. 전날 밤 잠을
잘못 자면 다음날 좀 많이 피곤하고 하루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렇죠. 예. 이 목결림 증상을 그렇게 그냥 방치해 뒀다가는 만성적인 통증은 물론 또 목 디스크까지 올 수 있어요. 예. 또 목뼈, 경추는요. 우리의 몸의 중심인 척추와도 연결되어 그렇죠. 있거든요. 그래서 허리에도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요. 목 주변 근육을 아주 시원하게 풀어주는 스트레칭 준비했습니다. 저는 매 시간이 기대가 되는 이유가 네. 종합병원인가 봐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해 네. 오셨는데 함께 네. 좀 따라해 보시죠.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제가 이제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예. 자, 먼저 의자에 바르게 앉은 상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예. 손을 등 뒤로 가져가서 두 손 깍지 껴볼게요. 예. 네, 깍지 낀 손 등 뒤에서 쭉 뻗어주면서 먼저 가슴과 어깨를 활짝 열어줍니다. 그리고 깍지 낀 손을 오른쪽 옆구리로 가져올게요. 팔꿈치 구부려서. 옆구리로 가져오셨나요? 예. 네, 깍지 낀 상태 유지하시면서 오른쪽으로 고개를 살며시 숙여줍니다. 그렇죠. 네, 이때 왼쪽 어깨를 바닥 쪽으로 내리면서 오른쪽으로 고개를 더 깊이 숙여줄게요. 예. 네, 오. 목선이 늘어나는 거 느껴지시죠? 예. 네, 다시 깍지 낀 손 등 뒤로 쭉 가져가서 뻗었다가 어깨 다시 한번 활짝 열어주시고요. 예. 이번에는 왼쪽 옆구리 옆으로 가져와 볼게요. 팔꿈치 구부립니다. 네, 이번에는 고개를 그대로 왼쪽으로 기울이면서 예. 네, 오른쪽 어깨는 바닥 쪽으로 더 내려줄게요. 네, 목선 쭉 늘어나는 거 느껴지시죠? 네, 다시 깍지 낀 손 등 뒤로 가져간 다음에 쭉 어깨 가슴 열었다가 그대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예. 지금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은 이게 뭐 사우나나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사우나 아닙니다. 몸이 네. 좀 시원해지네요. 네, 여기 예. 목의 옆 목선이 스트레칭 되는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예. 그냥 우리가 단순히 목 스트레칭 한다고 고개 까딱까딱 숙이잖아요. 이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스트레칭이 될 거니까요. 여러분 3분만 투자해서 이 동작 따라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3분 요가 리 씨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마스테. 나마스테. 네, 3분 요가 리 씨와 함께 했는데요. 생방송 아닌 날에는 저희가 영상으로 또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좀 동작 따라해 보시면, 시원할 것 같고, 또 월요일 아침이잖아요. 조금 뻐근한데, 몸 풀면서 일요일의 시작, 월요일의 시작,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자, 저는 경기도 소식과 건강 상담으로 돌아오죠. 구석구석 알찬 정보들을 모아 지혜로운 생활로 인도합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는 생활정보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경기도 소식 준비했는데요. 경기도에서 청년들의 취업활동 지원을 위해서 청년 면접수당을 시행합니다. 자세한 내용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 박원열 청년지원팀장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청년지원팀장 박원열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청년 면접수당 정책 간단하게 소개를 해 주시죠. 네.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은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분들의 노력과 수고에 대한 공감과 응원이 담긴 정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 구체적으로 이제 면접 활동을 하고 있는 18세에서 39세까지의 미취업 경기도 청년 전체가 대상입니다. 예. 그리고 면접 1회당 35,000원씩 최대 6회분인 21만 원을 지역 화폐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청년 면접수당을 도입한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우리 청년분들이 취업할 때까지 정말 많은 면접을 보고 있다는 데에는 모두들 이제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경기도에서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예. 면접자의 60% 정도가 면접비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예. 특히 대다수의 중소기업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상 면접비를 지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면접 시 청년들이 들인 시간과 노력에 대한 대가로 면접비를 지급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예. 인선 7기에 공약으로 구체화되었고요. 예. 경기도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번 모집 공고에서 당초 계획보다 좀 완화된 기준이 적용됐다고요? 네네. 코로나 이제 19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예. 이제 공공과 기업의 채용이 연기가 되고요. 또한 각종 자격 시험 일정이 취소가 되는 등 청년들의 구직 활동이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예. 네, 이런 상황을 반영해서 지원 대상의 연령을 당초 34세에서 만 39세로 확대해서 적용을 했고요. 예. 일자리에 대한 근로 기준도 주 36시간에서 주 30시간으로 완화했습니다. 예. 신청 자격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었으면 좋겠는데 소개를 해주시죠. 네네. 신청 자격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만 18세에서 만 39세 이하의 경기도 미취업 청년이고요. 예. 주 30시간 이상 상시 근무 가능한 일자리 면접에 응시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 다만 이미 고용노동부의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이나 실업급여와 같은 혜택을 받고 계신 분들은 중복해서 지급받을 수 없고요. 예. 또한 직계가족이나 배우자가 대표인 가족사업장도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예. 그리고 신청은 지난 6월 1일부터 받고 있습니다. 예. 오는 7월 31일까지 경기도 일자리 재단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신청일 마지막 날은 오후 6시에 마감되는 점을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출 서류는 간단합니다. 예. 채용 공고문하고 면접 확인서를 증빙 자료로 제출하시면 되고요. 예. 만약 면접 확인서를 미처 챙기시지 못했다면 면접 통보 문자와 같은 기타 증빙 자료도 인정이 됩니다. 예. 제출한 증빙 자료는 확인 후 청년 면접 수당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게 되고요. 예. 하반기에도 이제 접수 일정이 있는데 11월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취업 준비로 지금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많이 힘드실 텐데요. 확인하시고 네네. 신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예.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 박원열 청년지원 팀장이었습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에서는 건강, 세금, 자동차, 부동산, 노동 분쟁까지 생활 속 궁금증과 상식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상담실이 마련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번이나 YTN 라디오 전용 애플리케이션 예스 채팅창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는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 봅니다. 자, 국민 10명당 1명이 앓고 있는 질병, 이렇게 들으면 참 흔한 것 같은 질환인데 질병 이름을 들으면 건강한 내가 설마 이런 생각이 드는 질병, 바로 빈혈입니다. 빈혈이라고 하면 연약한 여성들의 질병처럼 그려져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질병 중 하나인 것 같은데요. 빈혈에 대한 자세한 모든 것들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와 함께 내과 관련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뭐든지 질문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우물정 0945 샵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활용하셔도 되고요.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보이는 라디오와 또 실시간 소통까지 한 번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상담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니까요. 지금 바로 빨리 서둘러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말씀 나눌 전문가 모셔보죠. 푸른나무내과 이송주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이 저와 함께하는 한 3번째 정도 시간 되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계속 의사 가운. 이제는 아실 것 같아서 안 입어도 의사인지. 그 정도로 뭐 많이 알려지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식상할 것 같아서 사실은. 예. 계속 입으면. 오늘은 네. 새로운 다른 변화를 들었습니다. 일반 복장으로 또 입고 네. 오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빈혈이라고 하면 또 그 피가 모자라서 어지러운 병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뭐 정확하게는 피가 모자란다기보다는요. 예. 피 안에는 혈구, 건더기 성분과 물로 예. 된 혈장 성분이 있는데 혈구 중에서 적혈구 성분이 부족할 때, 특히 그 안에 빨간색을 나타내는 헤모글로빈 성분이 부족할 때 예, 빈혈이라고 합니다. 예. 다이어트나 편식 등이 또 빈혈의 원인이 되는 겁니까? 네, 그럴 수 있고요. 왜냐하면 철분이 헤모글로빈의 가장 중요한 원인, 그 성분인데 예. 철분의 섭취가 부족하거나 뭐 비타민 B10이나
단백질 이런 섭취들이 부족할 때도 빈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빈혈 증상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빈혈은 보통 우리가 어지럽다고 생각하면 어지럽다고 하면 빈혈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어지러움뿐만 아니라 숨이 차다든지 산소를 공급하지 하는 그 수단인 우리 적혈구가 모자라게 되면 손이 차다거나 손발이 저리다든지 가슴이 답답하다든지 이런 증상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예. 사실 어지러움증을 느끼면 빈혈이라고 생각해서 약국에서 철분제를 사 먹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어지러운 것과 또 빈혈로 어지러운 것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어지럽다고 생각했을 때 다 빈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예. 어지러움증의 원인은 다양하기 때문에 때로는 귀에 문제가 있어서 그 이비인후과적인 이유 때문에도 어지러울 수도 있고요. 심하게는 뇌나 심장의 원인이 있어서도 어지러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철분제를 무조건 드시면 안 되고 혈액 검사를 통해서 현재 얼마나 그 헤모글로빈 수치가 얼마인지를 확인하고 철분제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예. 보통 여성들이 많이 앓는 질환이다 이렇게 인식이 되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이제 철결핍성, 그러니까 빈혈의 원인은 이제 굉장히 다양한데요. 예.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철결핍성 빈혈입니다. 철분이 부족한 이제 빈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여성들은 특히나 이제 젊은 여성들은 생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혈액이 소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빈혈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비타민 B12나 엽산이 부족한 경우는 이제 악성 빈혈이라고 하는 그런 빈혈이 있고요. 예. 그래서 단 하나 이제 여성들만 앓는 것이 아니라 남성의 경우에도 이제 철결핍성 빈혈도 있고 특히나 우리가 암이나 만성 신부전 이런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이 또 빈혈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이런 만들어졌는데 깨지는 용혈성 빈혈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우리가 이런 염증이나 이런 감염이 생겼을 때 용혈성 빈혈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예 만들어지지 않는 골수에서 생겨지지 않는 그런 희귀 질환들이 있는 경우에도 빈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방금 암이나 이런 말씀하셨는데 빈혈이 큰 병의 신호가 된다고 하는데 이 빈혈이 큰 병의 초기 증상이 되기도 합니까? 그렇죠. 이제 위장관 질환에서 특별히 암이 발생할 경우에는 출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암이나 대장암의 경우에 출혈이 있을 수 있는데 노인의 경우 갑자기 생긴 빈혈이라든지 남성의 경우 특별히 그 철결핍성 빈혈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위대장 내시경을 확인해서 암이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에 영향이 있다면 좀 빈혈에 좋은 음식도 있을까요? 그럼요. 우리가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충분하게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제 붉은 고기입니다. 붉은 고기요? 육류가 가장 이제 헤모글로빈을 쉽게 빠르게 섭취할 수 있는 음식이고요. 네, 고기를 못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녹색 채소,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와 우리가 출산 후에 미역을 드시잖아요. 네, 미역도 마찬가지로 철분이 풍부하고요. 철분이 아니라 이제 비타민 B12와 비타민 B12, 엽산 이런 이제 혈액을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음식들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달걀 또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견과류, 말린 과일들도 철분에 굉장히 철분 흡수와 빈혈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입니다. 붉은 고기, 녹색 채소, 시금치, 미역국, 달걀, 견과류 이런 것들이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빈혈 관련해서 또 많은 분들이 앓는 질환 중 하나인데요. 빈혈도 좋고요. 내과 관련한 모든 상담 지금부터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거나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채팅창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 시간 선착순으로 상담 진행되니까요. 지금부터 바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상담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에서는 건강, 세금, 자동차, 부동산, 노동 분쟁까지 생활 속 궁금증과 상식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상담실이 마련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번이나 YTN 라디오 전용 애플리케이션 예스 채팅창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200번 님인데요. 집사람이 치질로 인해서 혈변을 봅니다. 양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혈변으로 인해서 빈혈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까? 질문이네요. 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치질이 얼마나 심한지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아무래도 피를 많이 흘리면 당연히 빈혈로 올 수 있다. 그렇죠.
0907번님, 철분제를 주기적으로 먹어줘야 한다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하셨거든요. 누구나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예. 철분제를 반드시 드셔야 되는 임산부의 경우에는 반드시 드셔야 되고요. 예. 그리고 헤모글로빈이 여성의 경우는 12, 남성의 경우는 13이 되지 않는 경우 이제 빈혈로 진단하는데 예. 특별히 이제 철분 수치가 부족하면서 빈혈이 있는 경우에만 철분제를 드셔야 합니다. 예. 1544번님, 얼마 전 베체트라는 병을 알게 됐습니다. 피검사로 나온다고 하는데 피곤하면 생기는 겁니까? 라고 하셨네요. 베체트라는 병은 이제 자가면역 질환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피곤해서라기보다는 뭔가 한 가지 이유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예. 뭔가 복합적인 요인으로 생기는 건데, 그 위장관에도 이렇게 궤양이 생기는 병입니다. 입안에 예. 또 장에도 궤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뭐 빈혈이 생기실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철분제는 이런 변비를 일으킬 수도 있고, 예. 철분은 오히려 과잉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치를 보고 뭐 섭취를 선택하셔야 되는 겁니다. 일단은 좀 증상이 있으시면 병원을 내방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네. 3352번님, 어느 날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눈앞이 흐릿하고 핑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하셨거든요. 네, 그 좋은 질문인데요. 예. 우리가 가장 빈혈과 감별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립성 저혈압입니다. 예. 기립성 저혈압은 빈혈이 없더라도 앉았다 일어날 때 핑 도는 이런 말씀하신 증상을 표현하시는 그런 예. 질환인데요. 이거 딱히 병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태인데 이것은 뭐 예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 천천히 일어나거나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거나 예. 뭐 잘 때 이제 다리를 올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수분량을 뭐 조절하는 것처럼 이제 평소에 관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 빈혈이 있는지는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장 질환이 있는지도 필요하면 확인해야 될 수 있고요. 빈혈이 있는지 여부는 간단한 피검사로 가능합니까? 네, 피검사로 갈 수 있습니다. 예. 4198번님께서는 비슷한 증상인데요. 앉았다가 일어날 때 가끔 어지러우면서 실제로 좀 별이 보입니다. 빙글빙글 좀 도는 별이 눈앞에 보이는데 왜 이런 걸까요? 하셨거든요. 이게 이제 전체가 도는지 뭐 어떻게 도는지 이거에 따라 약간씩 진단이 달라지는데 그 자세한 거는 이제 그분을 진척 진찰해봐야 알겠지만 신경과 쪽 문제인지 이비인후과 쪽 문제인지는 그건 진찰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가까운 병원을 찾으셔서 혈액 검사와 진찰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왜 갑자기 미소를 이렇게 띄우십니까? 그냥 별 보인다는 게 좀 네, 별 보인다는 표현이 좀 재밌어서. 예. 1971번님, 헌혈을 할 때 철분 수치가 12 이하 나오면 헌혈이 불가능한데 빈혈과 관련돼 있어 철분 수치가 12 이상이 돼야 빈혈이 생기지 않나요? 130회 헌혈했는데 요즘은 철분 수치가 11.6 나와서 헌혈 못하고 있습니다. 철분약을 먹으면 수치가 올라갑니까 하셨네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빈혈의 원인이 다양하게 있는데 우리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도 빈혈이 생깁니다. 지금 이 질문자분 같은 경우는 피를 너무 많이 빼줘서 빈혈이 생기신 것 같기 때문에 그만 빼주시고 이제 본인의 몸에 조금 축적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철분제를 드시기보다는 일단은 철분이 많이 충분하게 함유된 음식을 드시고 본인의 몸을 좀 챙기고 그다음에 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헌혈을 너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근데 정말 130회나 헌혈 하셨다는 건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신데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권해주시고 잠깐 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좀 쉬었다가 몸 관리하시고 또 다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320번님, 등산이나 걷기 운동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건강엔 자신이 있었는데 건강검진 결과 빈혈 나왔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셨네요? 그런 경우에는 식습관을 좀 본인의 식습관을 돌아보셔야 하는데요. 뭐 우리가 이제 여러 위장관이라든지 이제 위장약들도 뭐 철분을 좀 흡수하는 걸 억제할 수도 있고 어떤 항생제도 철분을 흡수하는 걸 억제할 수도 있고 내가 철분을 흡수를 억제하는 걸 먹고 있는지를 보시거나 아니면 비타민 B10이나 엽산, 단백질 이런 풍부한 실제로 빈혈을 예방할 수 있는 음식을 충분히 골고루 섭취하고 있는지를 좀 돌아볼 필요는 있으십니다. 뭔가 이제 술을 많이 드신다든지 담배를 많이 피거나 뭔가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많이 먹고 계실 때는 당연히 빈혈이 올 수 있습니다. 5812번님, 71세 남성입니다. 바닥에 앉았다가 일어나면 어지러워서 넘어질 것 같아요. 병원에서 검사 후 약을 복용하면 괜찮다가 4, 5개월이 지나면 또 같은 증세가 생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셨네요. 어떤 약을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빈혈약, 그러니까 철분제를 만약에 드신 거라면 철분제는
드시고 정상 수치의 헤모글로빈이 도달하더라도 6개월을 더 드셔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그 유지하는 데에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연세가 많으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암이나 만성질환, 때로는 또 뇌에도 문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확인을 하실 필요는 있고요. 예. 0407번님, 위염 때문에 몇 년째 고생 중인데 최근 들어서 어지럼증이 종종 생깁니다. 다른 질병 때문에 빈혈이 갑자기 생깁니까 하셨거든요. 네, 좋은 질문인데요. 예. 그러니까 위염이 아주 심한 경우에 악성 빈혈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위에 비타민 B12가 흡수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위가 안 좋아지면 비타민 B12가 흡수되지 않으면서 빈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당연히 빈혈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1249번님, 생리 중에 빈혈이 굉장히 심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셨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생리 양이 만약에 너무 많은 거다. 이런 거는 산부인과 진료를 받으셔야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 자궁근종이나 뭔가 호르몬의 문제가 있어서 생리량이 많은 거라면 산부인과적인 치료를 병행을 해야 이 빈혈을 컨트롤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빈혈이란 것은 원인을 같이 치료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철분제만 단순히 복용하는 게 아니라 예. 비타민 B12가 모자라면 그걸 먹어주면서 이제 해야 되는 거지 단순히 예. 철분제만 드시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생리 중에 좀 이런 부분이 심하신 분들은 네, 산부인과 진료를 반드시 확인해서 바랍니다. KBS DM님께서는 서 있는 상태에서 가끔 필름이 끊어지든 넘어질 뻔하는 게 1년에 3-4번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앉아있을 때는 그런 일 없고요. 빈혈을 의심해봐야 합니까? 아니면 뇌에 혈액 공급이 잘 안 돼서 그렇습니까? 하셨네요. 네, 오래 서 있을 때 그런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 미주신경성 쇄신이라고 해서 그거는 심장 쪽과 좀 더 관련된 그런 증상일 가능성이 좀 더 있고요. 그것도 확인하는 또 검사가 있습니다. 그런 예. 거는 좀 큰 병원에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큰 병원은 바로 진료가 어려워서 가까운 이제 개인의원을 찾아서 심전도 확인하시고 필요하면 대학병원으로 진료 의뢰 받아서 예. 또 이렇게 헤드업 틸트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확인하는 검사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걸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서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넘어질 뻔한 적이 종종 있으시다면 병원 빨리 방문을 하셔야 그렇죠. 왜냐하면 예. 의식을 잃었을 때 뭔가 부딪힐 경우에 크게 그렇습니다. 다칠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을 예.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3264번님, 보통 현대인이라면 대부분 만성 위염 달고 살지 않습니까? 위염이 심해도 빈혈이 생긴다는데 놀라운데요. 이런 경우가 자주 있습니까? 하셨네요. 이런 경우가 평소에 제가 진료 현장에서 막 자주 볼 수 있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가 예.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생기겠죠 아무래도. 예. 그래서 흔치는 않지만 당연히 생기실 수 있습니다. 예. 8160번님, 23살 여자인데 목욕하고 나서 어지럽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목욕하고 나서 어지러운 것은 우리가 혈관이 확장이 돼야 따뜻해지면 예. 뜨거운 데 있다 보면 혈관이 확장이 되기 때문에 혈관이 예. 확장되면 순간적으로 혈압이 내려가실 수 있어요. 예. 그러면서 원래도 이제 여성분들 경우는 평소에도 혈압이 이제 기본적으로 낮으신 분이 많으세요. 그렇군요. 근데 혈관이 확장되면 이제 그 순간 혈압이 더 내려가면서 어지러울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혈압약으로 혈관을 확장하는 약도 혈압약으로 사용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기립성 빈혈 치료법은 어떻게 될까요? 빈혈과 기립성 저혈압은 좀 다른 개념이고요. 예. 빈혈이란 거는 계속 있는 상태. 우리가 간단하게 내가 빈혈이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눈 밑을 이렇게 까 뒤집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 하얗거나 손톱 밑을 봤을 때 하얗다면 빈혈인 거고요. 예. 기립성 저혈압이라는 것은 앉았다 일어날 때 핑 도는 증상이 있을 때 보통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참 숨가쁘게 상담 진행해봤는데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푸른나무내과 이송조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경북과 충북 일부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겠습니다. 대구가 35도, 단양도 34도고요. 서울도 31도로 매우 덥겠습니다. 모레인 수요일까지 덥다가 이후에는 기온이 조금씩 내려간다고 하는데요. 오늘 자외선 차단대 잊지 마시고요. 더위 대비 잘하시길 바랍니다. YT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마칩니다. 내일 뵙죠.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